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실무 담당 유도은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그 31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가 소위 그 수험계에서 생동차 1차와 2차를 이제 동시에 시험 봐서 단기에 합격을 하신 윤소현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우리 생동차로서의 합격 비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윤소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6이고요. 직장을 10년 동안 다니다가 회사를 휴직을 하고 휴직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1차 시험을 보고 복직을 해서 2차는 직장 병행을 하고 정말로 운이 좋게 생동차로 붙었습니다. 회사를 그러면 중간에 이제 네. 그만두시고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그 19년 3월부터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그 19년 3월부터는 1년 동안 제가 자기계발 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자기계발 휴직을 쓰고 그다음에 도중에 잠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공부를 못한 시간이 있었지만 1차 시험 끝나고 복직해서 이제 2차는 직장을 병행하고 했었습니다. 2차는 직장을 병행하셨던 거세요? 네, 2차 3개월은 직장 회사를 다니시면서? 회사 다니면서 아. 그래서 거의 사실 공부를 집중하지는 못했던 마지막에 것 집중을 같습니다. 못하셨겠네요. 예, 그런 그래서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합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은 2019년도 이제 3월 달에 시작하신 네, 거고 그렇죠. 2020년도 6월 달에 1차, 네. 2020년도 9월 달에 2차를 네. 합격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1년 한 6개월 6개월, 정도 예. 공부하신 생동차 합격생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급여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정년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래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좀 힘들어서 10년 뒤 모습이 좀 잘 안 그려져서 이렇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감정평가사 직업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격증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도 있고 뭐 그쵸, 여러 가지 가지가 이제 있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감정평가사를 꼭 이제 딱 집어서 공부를 하신 그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네, 그때 남북 관계가 사실 좀 화해 무드일 때 그때 통일되면 유망한 직종 등을 제가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감정평가사라는 게 떴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더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우연찮게 감정평가사 네. 시험 준비를 좀 시작을 하셨네요. 뭐 누구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감정평가사 자격을 알기 시작하는데 참 뭐 남북관계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동차,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생동차 합격생이 좀 많은 네.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평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시험이 과거에는 생동차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되게 시험 운이 되게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생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연차에 비해서 이론이나 법규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잽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득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득점을 거죠? 하기가 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워낙 그 방대한 지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무가 좀 어려웠던 반면 이제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살짝 실무에 비해서는 평이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험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동차도 당연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솔직히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10명의 수험생이 예. 생동차로 준비를 시작했다. 네. 그러면 평가사님 생각하시기에 네. 10명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 몇 명이나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입업 세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흥미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시험 추세가 나온다면 실무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신 분들이면은 아무래도 그럼 10명이 다 실무 전략 과목으로 했다는 가정하에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래도 두세 분은 되지 않을까. 생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예. 사람이 두세 명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년 차라고 이야기하는 유예까지 합치면 네. 사실 실무를 주력 과목으로 한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합격 확률은 더 높아질 수 훨씬 더 있겠네요. 높아지겠죠. 네. 저도 이제 강사로서 보면은 이제 뭐 정말 그 실무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저기 합격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차와 2차를 같이 네, 공부를 맞습니다. 시작하셨고 예. 영어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2019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3월부터 월별로 이제 1차, 2차, 네. 그 또 2차 중에서는 어떤 과목을 위주로 좀 공부하셨는지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법학원에 2월 말에 그 상담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담을 잘해주시고 그때도 생동차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 많이 되신 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일 줄 모르고 사실은 저도 생동차의 꿈을 안고 연강 과정을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그 평가사님들 시리법 다 기본 강의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2차만 100%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2차가 100%였고요. 네. 그때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뭐 복습도 좀씩 하면서 이렇게 약간 감을 익혔던 것 같고 7월에 서울법학원 1차 커리큘럼이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회계학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저는 잘 모르고 7월을 실강을 그냥 다 들었었어요. 1차 과목을. 1차 과목을요? 네, 그래서 이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수업도 저녁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하루에 13시간씩 수업을 들은 거예요. 거의 10시간 넘게 수업을 듣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도 없이. 네. 그래서 저는 한 달을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를 다 인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과목들은 다 안 듣고 경제랑 회계만 인강으로 듣고 그렇게 12월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1차는 40% 정도, 그러니까 쭉 계속 늘려서 40%, 그리고 2차는 이제 100%에서 줄어서 60% 정도까지. 그러면 7월 달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네. 2차 과목을 거의 100% 가까이 그렇죠.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조금씩 좀 줄여서 이제 줄이고, 하신 거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스터디 과정이 7월 달에 일반적으로 네, 시작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물론 예. 이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몇 월 달에 언제 강의가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똑같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GS 스터디가 이제 개강을 했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그 성적은 잘 나왔습니까? 저는 일단 뭐 실무는 그래도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제가 유도훈 평가사님 수업 명강의를 듣고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진짜 살면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 과목이 되게 좋아서 실무 과목 위주로 사실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연기 스터디 때도 성적은 좀 상위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과목은 상위권에 네, 있으셨던 있었고 거고 이론이랑 법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보고 답안지 그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는 그 문제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습하는 정도로만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는 2차에 100%, 네. 1차는 시작하지 않았고 네.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터디 과정이 시작을 하면서 1차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네. 2차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12월 달에는 한 1차와 2차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4대 6 네, 맞습니다. 정도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아마 예정대로라면 3월 달에 이제 그쵸, 1차 시험을 예. 봤었을 건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저기 예기치 못하게 시험이 6월 달로 밀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때 이제 아마 계획을 좀 수정을 하셨었어야 됐을 네, 건데 많이 어떻게 수정을 했었죠. 수정을 하셨나요? 일단은 1월, 2월은 저희가 3월에 거의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월, 2월은 거의 90% 저는 1차를 공부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1차가 5과목 다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월, 2월은 한 8, 90% 1차만 했었고 2차는 실무만 GS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밀리고 나서 바로 1차 공부는 아예 다 접고 2차만 100%를 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예,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3개월 중에 2달은 이론이랑 법규 위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서브나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정리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2달을 서브를 정리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심화 강의도 다 들었고 인강으로 다 듣고 서브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밀려서 이론 법규를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네. 실무는 뭐 계속 유지하셨을 것 같고요. 실무는 네, 사실 이게 실무 과목이 또 좋은 게 한 번 이렇게 성적이 올라오면 그 감이 한 번 잡히면 그렇죠.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강사로 생각하기에 실무는 약간 언어 같다. 네, 한 번 맞습니다. 배워놓으면 예, 진짜 잘 예. 까먹지 않고 언제든지 또 활용할 수 예, 있다. 그게 잠깐 쉬어서 공부를 쉬어서 약간 감이 떨어지더라도 금방 감을 끌어올리기에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에 1차 시험 보시고 복직을 아마 어쩔 수 없이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막판에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1, 2차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어떻게 그 마지막 그 3개월 2월부터 9월까지 네. 어떻게 버티셨나요? 사실은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올해 시험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 시험장 들어가서 그래도 백지는 내고 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 시험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저는 야근이 좀 잦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3, 4기 스터디를 이렇게 실무만 풀고 사실 이론이랑 법규는 거의 푼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개인마다 좀 다른데 그건 제가 좀 체력이 안 좋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시험을 문제를 풀기보다는 3, 4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 법규 답지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시험날 9월 19일을 네. 위해서 뭔가 저기 칼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내가 체력이 안 네. 돼도 네. 그날은 그렇죠. 체력이 예, 안 되면 네, 안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럼 마지막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약물적 도움이라든지 뭐 그런 예. 게 혹시 있으셨는지요? 사실 거의 매일 한 움큼씩 영양제를 먹었었고요. 아, 그러네요. 예, 뭐 오메가3, 뭐 루테인 뭐 전부 다 먹고 그리고 시험 뭐 보약도 먹긴 먹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수액도 맞고 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시험 보기 3일 전에는 연차를 냈어요. 그래서 연차를 내고 그 3일 동안은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해서 들어갔죠. 3일 공부하시고 이제 시험장에 가셨다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나는 생동차 합격생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감정평가사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건데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누구나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그 단기 합격을 이루신 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조언이라든지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무가 어쨌건 한 과목이 이렇게 든든하게 잡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동차는 굉장히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무가 되었든 이론이 되었든 법규가 되었든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전략 과목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감이 생기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를 좀 단기간에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도훈 평가사님 예시 답안을 그대로 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필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풀 때 유도훈 평가사님 답안처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너무 간결한데 간단 명료하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네. 집중적으로 실무라는 과목에 흥미를 붙이고 네. 실력을 쭉 끌어올리신 게 아마도 9월달에 시험을 보실 때 큰 네. 베이스가 돼서 네. 합격의 지름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 강정훈 평가사님께서 자시 전에 자서 인시에 일어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그 말이 좀 안 맞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 다음날 공부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공부량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패턴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찾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생활 패턴을 그냥 쭉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는 정신과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의 스위치 끄기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뭐 합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수험 생활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가서 손을 씻거나 아니면 여기 1층에 내려가서 뭐 간식을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합격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 생활 패턴을 그냥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합격 방법을 위한 패턴을 빨리 깨우쳐라.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다시 한번 이 생동차로 합격하신 윤수연 평가사님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정 평가사로서도 그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